겸 조직 홍보위원장께서 연대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심천 격려염성 와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간평에서 왔습니다.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이 매우 위대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위대한 국민은 그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늘 이렇게 거리에 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헌법 속에 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생활 정치를 할 수 있는 읍면동에서 읍면장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가 5.16 쿠데타 이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민 발언을 할 수 있는 헌법상의 제도도 유신 헌법 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2014년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위원을 결정해왔습니다만 여지껏 그것이 개정되지 않아서 우리 국민은, 이 위대한 국민은 국민투표조차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대한 국민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꼭 개헌을 해서 국민 발언 개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영순 박정희 비자금 진실 규명 국민행동 공동대표 겸 박정희 심판 대표님의 자유 발언 있겠습니다. 격려염성 와를 부탁드립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비자금 진상규명 국민행동의 한영순입니다. 왜 아직까지 박정희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그 박정희의 범죄가 밝혀지지 않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의문입니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누구라도 권력 중에서 이것이 범죄인 건 사실이라면 박정희 범죄를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박정희 비자금의 진실, 그것이 지금 그 돈이 어디 있는지 국민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제발 좀 밝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 발언하실 대표님들 계시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양대산맥 그룹의 한창대 총재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개헌이 가장 필요할 때인데 이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5년 단임제잖아요. 5년 단임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눈치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어느 누가 대통령 되든지 다 교도소 가거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고치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5년 단임제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미국처럼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한 번 더 대통령이 되려고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점을 반드시 깨우쳐가지고 4년 중임제 개헌을 꼭 고쳐서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만 해먹고 내려오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꼭 이번에 개헌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송은학 개헌 개혁 행동마당 상임의장님의 마무리 발언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격려염성 와를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와! 예, 최근에 개헌에 관해서 말을 하면은 전에는 윤석열 이 파면시켜야 되는데
왜 딴소리 하느냐 그랬고, 또 윤석열이 파면되니까 이제는 압도적 표차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데 왜 개헌 같은 이 골치 아픈 카드를 꺼내드느냐, 이렇게 비판이 쇄도합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87년 제가 백기환 대통령 후보 운동을 할 때도 그런 주변의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당시 그랬던 것처럼 과연 이번에 대통령을 바꾸기만 하면, 정당을, 집권당을 바꾸기만 하면 우리한테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압도적인 편차로 정권 교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내란 세력들을 사법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야만 합니다. 현행 헌법에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행 헌법에 어긋나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무현행위를 했다. 윤석열이 무현행위를 했듯이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이러한 탄핵 흐름이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헌법을 무시하고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궈낸 성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동안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별로 얘기하지 않고, 헌법을 고치기 전에는 이렇게 내란 세력을 세상에서 척결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자기는 헌법을 고치고 싶은데, 그리고 상당히 많은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 합의도 무르익었는데 국민투표법이 이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들으셨겠지만 국민투표법은 이미 2016년부터 무효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빨리 고치면 됩니다. 이 고칠 때 과연 얼마만큼의 사전 공무위를 둘까, 이거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헌법에는 20일 이상 공부하면 됩니다. 개헌안을 국회에서 의결해서 개헌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킬 때, 그리고 이렇게 국민투표법에 따라서 약 5일이건 7일이건 이렇게 둘 수 있고, 심지어는 8월 며칠 날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 이렇게까지 헌법 개헌안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30일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부터 41일 남았습니다. 87년에 헌법을 고칠 때 며칠 걸렸느냐면 42일 거쳤습니다. 그때는 세워라 메워라 했어요. 왜? 전두환이가 자기 임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더도 안 하겠지만 덜도 안 하겠다고 느긋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개헌을 빨리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헌안 논의도 이른바 일로 삼진이 밀실에서 협의했습니다. 국민은 어떤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지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때 더 중요한 것은 1987년 7월, 8월, 9월 이렇게 약 3개월 동안 그동안 살인적인 초저임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여기저기서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헌법에 대해서 야 대통령 우리가 뽑으면 직선제만 도입하면 우리를 위해서 잘 일하겠구나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벌써 37년, 38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삶이 좋아진 점도 있지만 나빠진 점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반드시 우리의 능력에 맞는, 위대한 능력에 맞는 적합한 헌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검사가 영장 신청을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는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권한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 적어도 고위 공직자들에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뭔가 헌법 파괴, 국가폭력, 국가범죄 등에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 입법을 해서라도 새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자손들이 불법으로 징역받았다면 반드시 그것이 언제 일어났든 불구하고 국고에 한수해야 된다. 이러한 조항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지만 유력한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이 됐는데 재판이 만약 끝나지 않았다면 맨날 법정에서 너 법정에 나와라 이렇게 하면은 국정이 될 대로 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이 범죄자니까 빨리 재판을 받아라 할 테고 이것 때문에도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헌법에 내란과 애환을 제외하고는 재판적인 형사재판은 중지하고 임기가 끝난 뒤에 재판을 받자 하는 조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거를 선거가 끝난 뒤에 추진한다면 아마도 더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지금 대선과 동시에 이러한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제1조 현재 1항과 2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3항과 4항을 도입해서 국민들이 당당하게 국가의 입법권 그리고 행정권, 사법권까지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고 개헌안과 법률안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예컨대 지금 국힘당 국민이 즉각 해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권리를 갖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끊임없이 갈등에 쌓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상으로 제 마무리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